변을 다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도 금방 또 가고 싶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의 굵기가 평소보다 얇아지거나 변을 보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귀 냄새나 변의 크기, 변의 모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호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대장암의 진짜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피가 섞인 변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빈혈이 계속된다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치질이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대장암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10년째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전문 분야는 뇌와 신경계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어 대장암과 위암을 많이 공부하고 접하였고 그래서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대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대장암을 너무 늦게 발견한 환자분들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대장암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대장의 각 부위별로 암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왜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변 모양이나 크기, 냄새가 정말 대장암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언제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용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장암 치료의 최신 동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입니다.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대장암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대장암은 그리 흔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대장암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밥을 주로 먹고 채소와 나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의 양이 많아지고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적어서 변의 양이 줄어들고 장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변의 양이 적다는 건 대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발암 물질이 대장벽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만입니다. 요즘 비만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복부 비만은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대장에 계속 자극을 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단순히 혈당이나 혈압이 높은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사가 무너지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죽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합니다. 출퇴근할 때도 차를 타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장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것 역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운동 부족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또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식습관, 비만, 성인병, 운동 부족이 모두 합쳐져서 대장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예전에는 대장암이 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겼는데 요즘은 40대, 심지어 30대에서도 대장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생기면 진행 속도도 빠르고 발견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대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대장, 왼쪽 대장, 그리고 직장입니다. 각 부분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진행된 암으로 발견되고 또 어떤 사람은 초기에 증상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대장입니다. 오른쪽 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내용물이 아직 물기가 많아서 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대장은 지름이 넓습니다. 넓은 파이프 안에 물기 많은 내용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혹이나 종양이 생겨도 쉽게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른쪽 대장에 암이 생기면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변비도 없고 배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빈혈 증상이 나타나거나 배를 만졌을 때 혹이 만져져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장암은 정말 무섭습니다.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왼쪽 대장은 다릅니다. 왼쪽 대장에서는 변이 점점 굳어집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고형의 변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왼쪽 대장은 오른쪽보다 지름이 좁습니다. 좁은 파이프 안에 단단한 변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작은 종양만 생겨도 금방 막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왼쪽 대장에 암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변이 가늘어집니다. 좁은 공간을 지나가야 하니까 변이 가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변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심하면 배가 아프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대장암은 오른쪽 대장암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입니다. 직장은 대장의 맨 끝부분으로 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가 섞인 변을 보는 겁니다. 선홍색 피가 변에 묻어 나오거나 변을 본 후에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장암의 또 다른 증상은 잔변감입니다. 변을 다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도 금방 또 가고 싶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의 굵기가 평소보다 얇아지거나 변을 보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2세 김모 씨 환자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고 어느 날은 변에 피가 조금 묻어 나왔습니다. 치질이겠거니 하고 또 넘어갔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직장암이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을 찾았더라면 일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장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 대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고 왼쪽 대장암과 직장암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빨리 나타나서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45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변의 모양, 크기, 냄새가 정말 대장암과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방귀 냄새가 심하면 대장암이다. 변이 가늘면 대장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귀 냄새입니다. 방귀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대장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귀 냄새는 대부분 장 속에서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특히 고기를 많이 먹거나 마늘이나 양파 같은 황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가 심해집니다. 또 장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음식물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발효가 많이 되고 그러면 냄새도 강해집니다. 이건 대장암보다는 장의 기능 문제나 식습관 문제에 가깝습니다. 물론 대장암 환자 중에 방귀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장암 때문이 아니라 종양 때문에 장이 막혀서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러서 그런 겁니다. 즉, 방귀 냄새 자체가 대장암의 신호라기보다는 장이 막히는 증상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방귀 냄새만으로 대장암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변의 모양입니다. 변이 가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은 아닙니다. 변의 굵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져서 변이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변이 가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섬유질을 적게 먹으면 변이 딱딱하고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는 정상적인 굵기의 변을 보다가 갑자기 몇 주 이상 계속해서 가는 변을 본다면 이건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이 연필처럼 가늘거나 리본처럼 납작하게 나온다면 대장에 무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암일 수도 있고 큰 용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의 모양이 갑자기 변하고 그게 계속된다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변은 갈색입니다. 하지만 검은색 변이나 붉은 피가 섞인 변을 본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검은색 변은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즉 피가 소화되면서 검게 변하는 거죠. 붉은 피가 섞인 변은 대장이나 직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치질인지 대장암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원인 모를 빈혈이 계속된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남자나 폐경 이후 여성이 빈혈이 생겼다면 반드시 대장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여성은 생리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지만 남자나 폐경 이후 여성은 생리가 없으니까 빈혈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장에서 조금씩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 대장암은 증상이 없지만 서서히 출혈이 되기 때문에 빈혈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혈변이 나타나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치질과 대장암의 혈변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치질도 선홍색 피가 나오고 대장암도 선홍색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변이 있다면 반드시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혈변이 나타났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잔병감이 계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변을 다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면 이건 직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잔병감입니다. 종양이 직장을 자극해서 마치 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넷째, 배변 습관이 갑자기 변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변을 보다가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계속되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면 이건 장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45세 이상이면 국가암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45세가 되면 한 번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45세보다 일찍 가족 중에 대장암이 발생한 나이보다 5년에서 10년 일찍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47세 박모 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했고 특별한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빈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철분제를 먹어도 빈혈이 계속되어서 병원을 찾았고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오른쪽 대장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장암 3기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항암 치료를 해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이 빈혈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기로 진행되어서 치료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자라나온 혹 같은 것인데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용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증식성 용종인데 이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장점막이 조금 두꺼워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선종이라는 용종은 조심해야 합니다. 선종은 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종을 그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이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합니다. 선종의 크기와 개수도 중요합니다. 선종이 1cm보다 크거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앞으로 또 다른 선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1년 후에 다시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선종이 작고 1개에서 2개 정도면 3년 후에 재검사를 하면 됩니다. 선종이 전혀 없고 증식성 용종만 있거나 용종이 아예 없다면 5년 후에 재검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용종은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선종이 있었던 분들은 체질적으로 선종이 잘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새로운 선종이 생기면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장암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1기 대장암은 수술만으로도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2기도 수술로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높은 확률입니다. 3기는 림프절에 암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로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3기의 5년 생존율은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수치입니다. 항암제가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4기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간이나 폐로 전이됩니다. 4기도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이된 부위가 적고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면 수술을 합니다. 대장의 원발암과 전이된 간이나 폐의 암을 모두 수술로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4기라도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도 많이 사용됩니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만 작용해서 정상세포는 덜 손상시키는 약입니다. 면역치료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이런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대장암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4기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약들이 개발되면 생존율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장 건강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와 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뇌장축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호가 장으로 전달되고 장의 움직임이 변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빨라져서 설사를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느려져서 변비가 생깁니다. 또 장점막도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암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대장암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장암의 위험 신호는 변 냄새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혈변, 원인 모를 빈혈입니다. 방귀 냄새나 변 모양만으로 대장암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증상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대장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릅니다. 오른쪽 대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되고 왼쪽 대장암과 직장암은 증상이 빨리 나타나서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생활습관이 대장암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용종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재검 주기가 결정됩니다. 선종이 많거나 크면 1년 후, 적거나 작으면 3년 후, 없으면 5년 후에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섯째,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1기와 2기는 수술만으로도 완치율이 높고 3기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절반 이상이 완치됩니다. 4기라도 전이 부위를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면 장기 생존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가 발전하면서 치료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증상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4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혈변이나 잔변감, 원인 모를 빈혈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건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꼭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다짐 한 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증상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상이 있다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